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함께 있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허탈하고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왠지 모르게 지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설명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구미에서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 섰던 조병철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입니다. 교수직에서 물러난 지 이제 몇 해가 지났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도 찾아와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소리 없이 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옵니다. 걱정하는 표정으로 옵니다. 친절한 말 속에 숨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늦게 알아챌수록 상처는 더 깊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5가지 행동 패턴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는지,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조용히 지킬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만성 피로의 원인 중 상당수가 특정 관계의 반복적인 감정 소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받는 작은 무시와 냉담함이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신체 면역력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한 사람 곁으로 다가갑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은 비교적 쉽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가 잘 됐을 때, 상대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남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기 어렵게 만드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시기심입니다.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조용히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제자는 몇 년을 정말 묵묵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자기 길을 걸어가는 성실함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그 제자의 눈빛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됐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먼저 알렸는데 그 반응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 잘 됐네. 그런데 그쪽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요즘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리던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걱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배려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기뻐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조용히 기쁨의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됐다.
정말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다른 말을 섞는다는 것은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구미에 사시는 권영대 씨 66이신데요.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해 권영대 씨가 오랫동안 준비하던 사업이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좀 숨통이 트인다 싶었던 때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반응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요. 요즘 경기가 어떤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권영대 씨는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뻐서 전화했는데 왜 더 허전해졌지? 그 느낌이 맞습니다. 상대가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의 불행에는 가까이 옵니다. 괜찮아, 힘들었지 하는 말은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남의 행복 앞에서는 마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진심으로 당신 편인 사람은 당신이 잘 됐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처럼 얼굴이 먼저 밝아집니다. 그런데 속마음이 다른 사람은 그 순간 표정이 먼저 굳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하는 척 말하지만 눈과 목소리는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장기간 인간관계를 추적한 결과 상대의 기쁜 소식에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로감이 누적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성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신호는 두 번째 신호와 함께 나타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마음 한쪽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교묘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놓고 비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나는 칭찬을 한 거야 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압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는 것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완전히 좋지는 않다는 것을,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겉은 긍정적인 말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순수하세요. 처음 들으면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하다는 말 속에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사람을 잘 못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말입니다. 일을 참 빠르게 하세요. 저는 꼼꼼하게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겉으로는 내 빠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꼼꼼하고 당신은 대충 빠르게만 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전주에 계신 이명자 씨 68이신데요. 이런 말을 직장에서 수년간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해 보여서 참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서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아픈 이야기를 꼭 뒤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건강함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처럼요. 어느 날 이명자 씨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구나. 내 좋은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편함을 나에게 전가하고 있구나. 이런 말은 왜 생겨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용한 경쟁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상대를 직접 공격할 용기는 없지만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이런 이중 메시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관계 안에서 작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올려놓지 않으면서도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은 뒤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오해하는 건가? 하지만 그 불편함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이중 메시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눈이 의식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불편한 것입니다.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연구에서도 이중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한 번은 작지만 쌓이면 큰 상처가 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칭찬 속에 다른 뜻을 숨기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훌륭하셨어요. 그 말로 충분합니다. 그 말 안에 하지만이나 그런 데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기뻐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했던 일이 떠오르고 기뻐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먼저 묻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관심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있으면 기억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분명 말했는데 아 그랬었나요? 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중요한 날을 반복해서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된다면 다릅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재순 씨, 73이신데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고 연락도 꽤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순 씨는 그 사람을 진짜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그 사람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지난달에 아들 결혼식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뒤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아들이 결혼했어요 하며 완전히 처음 듣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아프다고 걱정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박재순 씨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일은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고 누군가가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재순 씨는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나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조용한 상처인지 아십니까? 소리 없이 그리고 천천히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기억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소중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쁜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만 있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그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말보다 기억이 더 솔직하게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연락도 없이 늦거나 아무렇지 않게 바꾸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누구나 시간을 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웃고 있지만 눈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얼굴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꼬리를 올릴 수 있고 목소리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까지 속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 주위 근육은 의지대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할 때와 억지로 웃을 때 눈 주위의 근육 움직임이 다릅니다. 진짜 웃음에서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눈이 약간 좁아지면서 전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에서는 입만 움직이고 눈은 그대로입니다. 눈이 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 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불편하더라. 이유를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편안하지 않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 눈의 신호를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보다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강성분 씨 일흔이신데요. 이런 이웃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밝은 목소리로 오늘도 좋아 보이신다, 복이 많으시다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이웃과 눈이 마주쳤을 때 강성분 씨는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따뜻함도 없고 차가움도 아닌 그냥 비어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마치 강성분 씨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 이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밝은 말을 건네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꽤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그 밝은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눈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눈을 보십시오. 표정이 아니라 눈가를 보십시오. 눈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누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눈을 통해 진짜 감정이 새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자료에서도 사람이 감정을 억제할 때 가장 먼저 신호가 새어 나오는 부위가 눈 주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관이 맞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네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칭찬처럼 들리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 세 번째,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네 번째, 웃고 있지만 눈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이 네 가지는 사실 따로 나타나기보다 함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 패턴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조심해야 할 다섯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깊이 깊이 캐묻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점점 질문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위로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또 듣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복자 씨, 65이신데요. 정말 힘든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독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걱정하는 표정으로 밥은 먹었냐, 괜찮냐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복자 씨는 그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 속상했던 말들, 걱정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대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최복자 씨는 이상한 점을 알아챘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생기 있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더 빛났습니다. 집중도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내가 요즘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흐려졌습니다. 흥미를 잃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이야기를 원했던 것이구나.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깊이 캐묻지 않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 주거나 할 수 있는 도움을 묵묵히 건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사정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니면 지쳐서 돌아오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라는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잘 사냐 못 사냐, 외모가 어떠냐, 이런 비교 속에서 자란 사람들 중 일부는 성인이 된 뒤에도 비교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남의 불행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그보다는 낫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비교 본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불행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 상대적인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누적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해는 하되 거리는 두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지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늘려가면 됩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자리를 조금씩 줄여가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유지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적게 쓰기 시작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냥 멀어지는 게 좀 미안하지 않냐고요.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소중해집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함께 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번째 신호, 불행을 깊이 캐묻는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의 힘든 이야기, 가족 이야기, 속마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아무데나 바르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아무에게나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이 확인된 사람에게 천천히 조금씩 열어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은 모두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지만 의심했던 것들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오해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믿으십시오. 내가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불편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 느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쌓은 경험과 감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관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함께 있고 나서 에너지가 생기는 관계입니다.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기분이 좋고 활기가 생깁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왠지 내일이 기대됩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함께 있고 나서 지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합니다. 이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진짜 좋은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억될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존감이 조용히 높아집니다. 진짜 좋은 관계의 세 번째 특징은 잘 됐을 때 더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됐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씨 66이신데요. 50대 후반에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도 있었고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2~3명이 남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웠는데 지금은 2명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설수록 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100명을 아는 것보다 1명을 깊이 아는 것이 더 값집니다.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1명,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1명, 내 이야기를 기억해 줄 1명, 이런 사람이 3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드러내는 5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잘 됐을 때 기뻐하지 않고 기쁨을 줄이려는 말을 하는 사람. 2번째, 칭찬처럼 들리지만 마음 한쪽을 찌르는 이중 메시지를 반복하는 사람. 3번째, 당신의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4번째, 웃고는 있지만 눈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5번째, 당신이 힘들 때 깊이 캐묻지만 위로나 도움은 주지 않는 사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관계가 있다면 지금이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그 자리를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진심인 사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모두 설명하려 하면 마음만 지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결이 다르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올린 얼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며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느끼셨다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진심인 사람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